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이춘재가 결국 자백을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어제 이 소식을 전해드릴 때만 해도 추가 사례가 몇 건 더 있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추가로 나왔던 속보에 따르면 그 모방범죄 하나를 제외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9건에다가 5건의 추가 살인이 있었고 성범죄 사건만 별도로 30여 건이 있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소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정말 깝깝한데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근데 저는 좀 어안이 벙벙해서 이춘재가 자백했다는 이 숫자 믿을 만한 숫자인가요? 음, 지금 뭐 상당히 믿을만 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예. 사실은 이런 이제 내용을 자백을 해서 뭐 잃어버리는 손실이나 뭐 얻는 소득 같은 게 지금 전혀 없단 말이죠. 이춘재 그렇기 때문에 입장에서 예. 네, 예. 뭐 수사를 받아서 뭐 재판을 새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자백을 해서 뭐 얻는 이득은 더더욱 딱히 없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자발성, 예컨대 임의성을 충분히 이제 가정을 하고 네. 뭐 물론 뭐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제 예.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네. 그 지금 추가적으로 5건의 이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저질렀느라고 얘기를 예. 했는데 예. 지금 그 5건은 이제 미제 사건 전담반에서도 추적하던 사건들이기 예.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이춘재의 그 사건 당시의 기억들이 지금 아마도 진술 중인 것 같은데 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수사 기록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음. 뭐 물리적인 위치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났어도 어느 정도는 당시의 수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네. 가능할 거고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소위 이제 그 범행 수법이나 시신에 남은 시그너처 같은 것들은 이미 일관성이 있는 사건들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서 물어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뭐 비교적 신뢰로운 진술이 아닐까 음.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찰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제기가 과연 그 온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은 좀 짚어야 되는 문제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5건의 살인 사건도 내가 저질렀노라 이렇게 지금 자백을 했다면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일부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 이 추가 5건의 살인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예, 예. 화성 사건과 수법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보도를 내놓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렇죠. 그때 네. 당시에 이게 왜 또 별도로 처리가 됐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공조수사란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뭐 네. 광역수사대라는 것도 사실은 뭐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 예. 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담당 뭐 그 오산경찰서나 지금 화성에는 과거에 이제 경찰서가 없다 보니까 뭐 음. 담당하던 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수원 경찰서가 따로 관리를 했었고 그리고는 예예. 청주로 내려간 다음엔 당연히 청주 경찰서가 담당을 했을 음. 것입니다. 그러다 음음. 보니까 지금 서로 간에 이제 공조가 되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는 당시에는 이제 물리적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살인 사건이 일반적으로는 일어나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아하. 뭐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에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동했지만 예. 그런 종류의 이제 상황은 90년대가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발생한 거고요. 예. 이게 지금 80년대에 이제 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다 보니까 음. 전제 자체를 사실 그렇게 이동 가능성을 가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인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뭐 단순히 지금 이제 수사에 뭐 문제가 음. 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그 음음. 당시로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계성을 좀 음. 추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그때 봅니다. 수사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론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네. 자, 이춘재로 돌아가서 자백을 한 결정적인 계기, 이유 뭐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결국은 이제 심리적 유대감, 프로파일러들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제 연유는 이춘재와 같은 성격 프로파일, 예컨대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은 강자에게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항을 합니다. 뭐 지배적인 욕망이 크다 보니까 수사관들이 강압적이거나 이렇게 포악한 방식으로 이제 면담을 진행을 하면 네. 폭력적인 방식으로 예. 그러면은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항하고 진술을 잘 하지 않고 자백을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이성을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을 했다라는 게 이제 관건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민원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듯이 음흠. 이제 굉장히 캐주얼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일단은 신뢰관계를 먼저 형성했던 걸로 보이고요. 어제 그 전문 용어 라포르? 그러니까 네, 이게 나온 네. 이게 바로 그 심리적 유대 관계 이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음. 때문에 보통 뭐 면담 시에 라포를 먼저 형성해라 이렇게들 지시하지만 네. 그게 사실은 아무나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게요. 예. 본인의 어떤 뭐 그 생활 방식이나 또는 뭐 음. 생활 그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음. 사람들마다 라포를 쉽게 친화적으로 형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애초에 이제 뭐 심리 전문가들을 이제 투입을 했던 건 아주 그 라포 형성에 주요한 이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프로파일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보도에 따르면 이춘재가 DNA 증거를 들이대니까 뭐 이것까지 나왔으니까 할 수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라포를 형성한 다음의 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음. 애당초에 이제 굉장히 그 DNA를 들고 가서 권위적인 방식으로 털어놔라 했으면 아마도 면담을 거절했겠죠. 아. 그러나 이제 면담을 계속 이제 이 프로파일러들과 만나기를 희망하는 걸로 봤을 때 예. 사실은 이 이제 이준재란 사람도 뭔가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면담을 계속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정한 순간에 이제 DNA를 들이대면서 음흠.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상황이 이러저러 하니 네. 이제 이거는 확증적이다. 아마 음. 그분이 DNA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DNA가 얼마나 확증적인 증거인지 물적 음. 증거인지 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음. 그래서 나온 내용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음. 표현이었던 걸로 근데 보입니다. 보통 이춘재의 경우 말고 이전의 사례를 좀 종합을 해볼 때 이게 라포르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 유대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하는 자백은 거의 그 신빙성이 높은 진실에 가까운 것이었던 건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중에도 이제 뭐 좀 이렇게 부풀린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예컨대 뭐 유영철 같은 경우에 정남기가 저지른 회기동 사건을 본인이 저질렀다고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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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차피 뭐 사형 선고 나올 거면 내가 더 많이 했다라는 뭐 그런 영웅 심리가 있었던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네. 사실은 지금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 부분 이 프로파일러하고 유대관계가 깊어져 가지고 음.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영웅이 돼야 되겠다는 뭐 욕망 충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지금 추정되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예. 구체적으로 뭐 그 장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 진술을 하는 걸로 봤을 때 네. 상당 부분 자백의 임의성은 보장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정말 이 숫자를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그 영웅 심리나 이런 것 때문에 뻥튀기 됐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교수님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은 생존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렇죠. 살인 예.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이제 피해자 분들께서 그때 신고를 안 하셨어도 뭐 음. 86년도부터 91년도 사이 수원 지역에서 이제 성폭행을 당하신 적이 있으면은 와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사실관계가 쉽게 입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굳이 지금 뭐 포장을 해서 과대 포장해서 진술해야 될 이유가 사실 음. 없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춘재가 그 범행 장소나 이런 곳을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그 설명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네. 30년 전 일인데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기억이 또렷이 남아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건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뭐 30년 전 기억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기억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사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기억을 사파적인 기억이라고 하고요. 네. 그런 기억은 대부분 공간적인 정보나 뭐 지각적인 경험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그려라 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 예컨대 봤던 시각적인 경험들이 예. 충분히 쉽게 유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지금 뭐 무조건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이게 일상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간 어떤 일이면 까먹을 수 있지만 아주 특별한 기억은 뇌 속에 이제 선연이 박힌다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네, 경우라고 예. 실제로 인지심리학에서 이제 장기 기억은 굉장히 오래 저장된다고 이미 입증이 돼 있거든요.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춘재가 자백을 했다 해서 이것이 그렇다면 범행이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다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검증에 들어간다면서요.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이제 뭐 지금 그런 지도 같은 그림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미제 사건 파일을 보면 지금은 다 뭐 아파트촌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과 대비를 시켜보면 이 이제 자백이라는 게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금방 가려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상식으로는 죄가 이게 그러니까 유죄의 확정은 법원의 판결로 이제 끝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은 대부분 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원으로 가지를 않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춘재의 범행이 맞다라는 확정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어디서 끝나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경기경찰청의 이제 추가적인 조사와 이춘재의 진술에 대비를 해보고 네. 그리고는 이제 확인되는 사건의 리스트들이 쭉 나올 수 있잖아요. 피해 진술까지를 포함해서. 네네. 그 정도가 결론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예. 결코 그 15건과 뭐 30건의 성폭행 사건이 모두 밝혀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데 네. 문제는 만약에 이춘재가 저지르지 않은 그 당시에 미제에 빠진 또 다른 사건이 있다면 네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춘재는 알 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직도 뭐 미제로서 좀 더 수사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러면 그러나 예.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서 확인되는 사건 정도, 예컨대 전체로 따지면 45건 중에 몇 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 수위에서 뭐 적정한 수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차원에서 이제 종결의 형태는 굳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춘재 범행 백서 뭐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되면서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럼 네, 교수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